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연인 사이 호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연애의 주도권을 가지고서 자기 연인을 좀 무시하고 낮게 보는 남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남자는 연인을 부를 때 늘 이렇게 부릅니다. 야! 보통 연인들이 상대로부터 듣기 싫어하는 호칭이죠. 여보, 자기, 애기 등 좋은 애칭이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남자는 애인을 좀 무시하나 봐. 그러니까 저렇게 야야거리지 라고 말이죠. 이런 남자는 야 저것 좀 봐 이렇게 말하면서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남자가 평소 연인을 무시하니까 야라는 호칭을 쓸 거라는 거죠. 즉 남자의 평소 태도가 언어 사용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언어학자인 사피어와 워프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이들을 이름 붙여 사피어 워프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 남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장난처럼 여자친구를 야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여자친구를 점점 아랫사람처럼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게 된 게 아닐까라고 말이죠. 즉 생각 없이 쓴 야라는 가벼운 호칭이 애인에 대한 남자의 태도를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에이 어떻게 몇 번 야라고 불렀다고 태도나 행동이 바뀔 수 있냐고요? 그럼 케이스 첸 박사가 언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지 조사한 조금 특별한 연구를 살펴볼게요. 언어에는 크게 두 가지 구분이 있어요.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 예를 들면 한국어와 영어죠. 반면 미래를 구분하지 않는 영어, 중국어, 노르웨이어가 있어요. 영어나 한국어와 같이 미래를 구분하는 언어에는 미래형 시제가 있잖아요. will이나 be going to처럼 말이에요. 첸 박사는 이런 나라에선 에이 나중에 생각하지 뭐와 같은 생각을 훨씬 더 하기 쉬울 거라고 예상했어요. 언어 자체가 현재와 미래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오늘과 내일은 달라. 내일 할 일은 내일 생각해. 일단 오늘을 즐겁게 욜로라고 말이죠. 반면 중국어나 노르웨이어 같은 언어에는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첸 박사는 이런 미래 비구분 언어를 쓰는 나라에선 문법상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나중에 찾아올 시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과 마찬가지라고 여길 거라고 추측했어요. 에이 나중에 생각하지 뭐와 같은 생각을 무의식 중에 훨씬 덜 할 거라고 본 거죠. 실제로 두 언어권의 저축률을 비교해봤더니 글쎄 미래형 시제가 없는 나라가 평균 5%나 더 많이 저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어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꿨다는 거죠. 이처럼 언어에는 힘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법적 차이와 저축에 대한 연구이긴 하지만 말이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한 것 같죠? 그럼 이론은 이쯤에서 접어두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애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 애인은 나를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 애칭을 쓰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야 같은 호칭을 쓰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좀 억울한 분도 계시겠죠. 별 생각 없이 애인을 야라고 부르지만 난 절대 애인을 무시하는 게 아닌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건 애인을 야라고 부르는 사람이 전부 나쁜 애인이다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별 생각 없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쓰던 호칭 하나, 그냥 내뱉은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인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결혼 10년차 연예인 부부가 아직도 서로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평등한 존재로 생각하고 충분히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남들처럼 편한 반말을 쓸 수도 있지만 그 부부가 10년이 넘도록 존댓말을 고집하는 건 그 존중과 평등을 위한 노력일 겁니다. 반말을 쓰다가 나도 모르게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해칠까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해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꼭 애칭이나 존댓말을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혼자서 또는 애인과 함께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 서로를 어떻게 부르고 있었을까? 평소 애인에게 별 생각 없이 습관처럼 내뱉던 말은 뭐가 있을까? 아무 생각 없이 부르던 호칭, 내뱉던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태도를 바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좋겠고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도 달라질 수 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이치입니다. 분명 그 시간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툼을 사랑으로 바꾸는 대화법. 연애를 하다 보면 가끔은 싸우기도 하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생각이 늘 같을 순 없으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싸우냐인데요. 이왕 다투는 거라면 좀 더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버클리 대학 리안 블로우 박사가 무려 156쌍의 부부를 관찰하여 발견한 다른 커플보다 빨리 화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화가 난다고 아무렇게나 욕을 하는 분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블로우 박사 연구에 따르면 욕을 하는 커플은 서로 감정만 상한 채 대화가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온다면 지금 이야기를 멈춰야 할 때입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세요. 두 번째, 탓하지 않는다. 누가 더 잘못했는지 따지는 것보다 자기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가 그랬잖아. 너 때문에 그랬던 거야. 가 아니라 그래서 난 억울한 기분이 들었어. 잘 해보려고 했던 건데 서운하네.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게 포인트죠. 속마음을 듣고 나면 서로를 이해하기 더 쉬워질 거예요. 세 번째, 애칭으로 부르자. 금방 화해하는 커플은 다툴 때도 애칭을 씁니다. 야, 김선주 말고 애칭으로 이야기하면 다음에 올 말도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차가운 분위기도 애칭 한 번이면 순식간에 녹아들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도 네가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가 그래서 속상했어 라고 애칭을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 말을 끊지 말자. 상대방의 말은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내가 알지 못했던 사정이나 말하기 어려웠던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편하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을 끊지 말고 차분히 들어보자고요. 대화를 잘하는 부부들은 상대방의 말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럼 내가 얘기해 볼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니 사소한 오해도 줄고 상대방의 입장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죠. 다섯 번째, 싸움을 그만두자. 감정 싸움을 멈추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만 집중해 보세요. 우리 생각이 왜 다른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너도 그랬잖아. 그래서 너는 잘났어? 라는 말은 다 접어두고 그럼 우리 이러면 어떨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다를 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금방 화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막상 싸움이 시작되면 하나하나 조심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연습 또 연습이에요. 아주 사소한 다툼이라도 싸움의 조짐이 보인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대화법을 꼭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연인 사이 호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